안녕하세요. 수요일 9시 30분입니다. 저 라이브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멀리 계시는 분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우리 베트남 되게 많아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 정말 좋은 기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질문들도요, 각색, 맞아요. 미국에 사는데 상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상담해요. 그 시간대에 맞추셔서 온라인으로 상담하니까, 네.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상담 되게 많이 했어요. 멀리 계시니까 다들 못 오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우리 예쁜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네. 젊은 엄마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아이디어도 많고, 이렇게 해보세요. 소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소장님 이렇게 하면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해보세요. 걱정도 많이 해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네. 자주 오세요. 처음 오셨군요. 저 1년 동안 했는데. 네. 머리 마음에 들어요? 네, 좀 약간 그 보이시한,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제가 이런 컷을 좋아해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것보다 그냥 나인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좋아요. 여성스러운 것도 싫고, 그래서 뭐 저보고 뭐 예쁘다 이런 단어는 되게 어색하고,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멋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맨날 아이패드 보여주면 안 되죠.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어쩌다 손주가 왔는데 좋아하는 거 보여줘야 할머니 집에 가겠다 하고 할아버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사탕도 주게 되고, 보여주지 말라는 TV도 보여주게 되고. 어른들은 그렇죠. 그 손주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그리고 가기 싫어 그러면 자식들도 안 올 거고 손주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좋아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정도는 뭐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해주고, 대신 집에 와서 열심히 좀 더 잘 키워자고요. 어르신들을 뭐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함께 존중하면서, 나이를요 허투루 먹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이 밥그릇 숫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60이 되신 분, 70이 되신 분, 그렇게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들은 우리보다 아는 건 부족하고 배운 건 덜 할지 모르지만 삶의 지혜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 좀 우리 이해하고,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생각, 아이에 대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젊은 엄마들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거 이해하지만, 어른도 함께 존중하고 효도도 해야지. 내 새끼도 그거 보고 나한테 효도하죠. 효도하는 거 안 바래요. 뭐 나한테 의지 안 하고 혼자 잘 살면 돼요 라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식도 잘 키우고, 이왕이면 효녀로 키우는 게 더 좋잖아요. 왜 벌써 포기해요? 난 안 바래 이런 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는 거는 꼭 나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그 아이 삶에 있어서도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예뻐해서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 이해하자고요. 네. 질문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인생 성배 이야기가 좋아요. 내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롭게 사는 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말 잘하고 이런 거 좋죠. 똑똑한 거 이런 거 좋죠. 근데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이 삶을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우울증이 더 많이 걸리고, 자존감이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거의 꽂히듯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렇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지내면 훨씬 더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스타일은 이래. 이런 말들 자체는 자기 스타일이 그래. 그건 혼자 생각하면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스타일은 이래,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나를 맞추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공감을 많이 하는 것도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힘들다는 사람들 공감 계속 해서 같이 듣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자주 들으면 힘든데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내가 듣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내가 추려야 될 것들은 추리고 또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건 조언하고 나의 선은 여기까지야 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4개월 남자의 걸음마 연습하는데 엄마 손 안 잡고 앉아버려요. 그러면 양손 잡고요. 양손 잡고 그냥 앞으로 오세요. 그죠? 아이를 잡고 그냥 앞으로 당겨서 오면 아이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뛰어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은 잡을 수가 없죠. 자기가 멈추지 못해서 뛰는 거라서 출발은 하지만 벽에 쾅 박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잘 안 걸으려고 한다 그러면 두 손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니까 보통 12개월에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데 11개월에 잡고 일어서고 12개월에 걷기 시작하는데 뭐 한두 달 늦은 거 그런 거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속는 셈 치고 플래시카드 시작했는데 너무 귀엽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문 터졌어요. 27개월 지금은 플래시카드를 본인이 넘기면서 읽고 있습니다. 주어랑 두 단어 연결해서 말 잘하고 있습니다. 말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랑 노는 방법, 훈육 방법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 아니고 칭찬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도 좀 필요해.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30년 이 교육을 했는데 라이브 켜놓고 젊은 엄마들에게 내가 뭐하려고 거짓말 하겠어. 그리고 또 안 좋은 걸 왜 좋다고 하겠어. 안 좋으면 내가 안 하지. 새로운 거 얼마나 많은데. 내가 30년 교육해보니 엄마들이 물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하는데 제가 시간은 없고요. 소장님 생각하기에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이 시기 때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요. 진짜로. 그 시기 때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지금 27개월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36개월 이전에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싫어, 아니야, 좋아, 나 2개 줘, 1개 줘, 안 먹어, 엄마 먹어. 싸움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가서 친구 때리려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이 나 잡아 당겼어 라고 이럴 수 있든지 친구가 내 물건 가져가면 내 거야! 라고 하든지 아이들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말을 못하고 사회성이 잘 되기가 힘들어요. 말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고 다녀요. 애들 내가 말을 못하니까 잡고 말을 못하니까 밀고 그게 사회성이 되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말을 잘하는 게 필요로 해요. 그게 무기야. 내 삶에, 나 사회성에, 나 어린이집 가는데, 나 유치원 가는데 무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유치원 안 보내고 엄마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착 보면 척 하면 눈치 딱 보면 척 알아듣고 이러면 괜찮지만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낼 것 같으면 말을 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야 사회성이 생기고 그 아이도 자신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 거를 지킬 수 있고 또 친구가 때리면 때리지 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가 한 대 때리면 선생님한테 누가 때렸어요 라고 이럴 수도 있게끔 그래야 독립이 되죠. 아니면 계속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엄마 손잡고 잉잉잉잉 징징거리면서 그거 보기 싫잖아요. 내 아이가 자신감 있게 사회성 친구들하고 같이 놀까라고 하고 우리 이거 하고 놀까라고 하고 때리는 아이가 있으면 난 때리는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플래시카드를 권하는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운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학습보다도 운동해서 몸이 튼튼해야 돼. 자기 몸이 튼튼하고 신체적인 거가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은 혼자서 뛰기도 해. 엄마가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이 방 가고 저 방 가고 이 방 기어가고 저 방 기어가고 만지지 말라 그래도 만지고 그거는 발달 과정에서 가만히만 놔두면 누구나 다 성장한다 이거죠. 걷는 걸 특별하게 안 배워도 걷고 만지는 걸 특별하게 안 가르쳐도 가만히만 놔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플래시카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양육해서 아이가 운동 발달 신경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를 해서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체 조건 다 돼 있고 언어 표현 다 돼 있으면 사회성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니까 정말 속냄새 치고 플래시카드 너무 잘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개월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올려주셔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개월입니다. 저도 플래시카드 시작한 지 한 달 되었는데, 한 달이 안 되었는데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눌하지만 제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친정 엄마도 2달 전보다 말 잘 듣는다고 칭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36개월 아이인데요. 존댓말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나요? 6살 정도 되면. 6살 정도 되어서 우뇌가 잔해가 있어요. 아이들이 좌측뇌,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100% 우뇌를 써요. 그래서 3살 정도가 되면은요, 20% 좌뇌가 열려요. 그래서 언어를 말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이거는 좌측뇌가 열려야지 하는 거거든요. 6살이 되면 좌측뇌가 40%가 열려요. 그때는 사고하는 힘이 정확해요. 그래서 어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고 내가 필요할 때 기가 막히게 존댓말을 쓰면서 엄마의 비율을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요자를 붙여서 가리키면 안 그래도 이해도 잘 못하는데, 하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같이 들려요. 이거 안 돼요, 너무 잘했어요, 같이 들려요. 요자를 끝에 붙이시면 아이들의 의미가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엄마도 존댓말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서 요자를 붙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6살 정도가 되면 엄마도 존대를 하고 아이도 존대를 해도 괜찮아요. 서로 간에 존중을 한다는 의미로 해줘도 괜찮아요. 6살 정도 되면 아이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마음도 잘 말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는 마음을 읽어주고, 그랬구나, 왜 그랬어? 그 친구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코치처럼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살 정도가 되면 아이랑 그렇게 놀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4개월인데) 아이가 풀까 하다가 요즘엔 어린이집 다니면서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등원하기 전에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하고, 밥을 먹고요, 등원하고 나서 또 하원하고 나서 하고, 조금은 시간을 일부러 만드셔야 할 수 있어요. 조부모님과 살고 있는 2돌 아기 엄마예요. 2돌 되면서 훈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다 알아듣는데 밥 먹기도 어렵고 떼 쓰는 것도 심해져서 손으로 살짝 떼치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소리도 질러 봤는데 잘 안 되네요. 훈육 알려주세요. 2살 24개월이 되면 우리 그 오은영 박사님도 24개월까지는 훈육하지 말고 24개월 지나서부터 훈육하라고, 저도 영상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0세부터 훈육을 한다, 태어날 때부터 훈육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24개월 지나서부터 정확한 훈육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8개월 정도부터는 훈육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지, 이놈, 이것도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 규칙들은 많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알려줘야 돼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24개월이 지나서 아이에게는 이제 본격적인 훈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애착이 끝나는 시점이 24개월이에요. 그런데 24개월에 애착이 끝나고, 이 끝난 애착을, 애착이 잘 돼 있어요. 이 애착을 잘 유지하는 시간이 36개월까지.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애착이 그대로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훈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착이 깨지면 어떡해요? 이걸 되게 많이 걱정해요. 애착이 중요하다 했는데, 여태까지 애착을 정말 내가 신경 써서 잘 만들었는데 훈육을 어설프게 해서요, 제가 애착이 깨지면 어떡해요? 이걸 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면 애착이 더 잘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이가 던졌어요. 아니야,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요. 근데 이거를 안 돼! 누가 그랬어? 엄마가 던지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건 자극이에요. 이건 훈육한 게 아니라 자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던졌더니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엄마가 던졌더니 소리를 빽 쳐주네, 또 눈도 크게 빵 뜨네, 너무 재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던지면 엄마의 감정은 사라져야 돼요. 왜 던져? 던지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건 감정을 넣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이가 던졌어요. 주워와. 당연히 안 주워줘. 그럼 손을요 그냥 끌고요, 그걸 잡아요. 같이 주워와. 그래서 아이가 던지면 엄마가 손을 끌고 그걸 잡아온다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걸 던지는 걸 우리는 싫어해, 던지면 안 된다는 걸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너무 낮게 줘야 돼요.
목소리도 낮게 대려. 그래서 아이들한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가 혼낼 때는 아니야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도 아이들이 훨씬 더 다르다고 느껴요. 평소 때는 밥 먹자 이리 와, 양치하자 이리 와, 엄마가 이거 옷 입혀줄게 이리 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어허 이놈 아니야 라고 천천히 말해도 아이들이 다름을 느껴요. 그러니까 감정을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계시면은 혼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할머니한테 뛰어가 버려요. 혼내면요 할아버지한테 이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믿는 구석이 많죠. 절대 훈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4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훈육은 해도 돼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는 훈육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훈육이 되지도 않아. 그래서 괜히 싸우기만 하고 또 어른들한테 혼나기만 해. 애가 그러는데, 아직 모르고 그러는데 너는 왜 먼저 밤에 애를 울리니? 괜히 혼만 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을 때는 훈육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저한테만 말을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있을 때만이라도 말을 잘 들어야 돼.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고 아빠 있으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엄마만이라도 말을 잘 들어야 돼.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 애가 울고 난리치고 하는데도 엄마가 걔를 딱 잡아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안 돼 라고 탁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아이를 잘 키우는구나 라고 하는데, 애가 떼써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이가 울어도 어쩔 줄 몰라 하면 어른들이 봤을 때 엄마를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참여해요. 육아에 대해서 엄마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니까 남편도 한 수 들고 어머니도 한 수 들고 시아버지도 한 수 들고 하면 육아가 그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어른들 계실 때 훈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24개월은 단 둘이 있을 때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다섯 번 하고, 다섯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해야죠. 누구를 때렸어요, 밀었어요, 고쳐줘야죠. 그게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이라도 해서 고쳐줘야죠. 그래서 한 번만에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행동도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추스릴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서서히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훈육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퍼즐을 꼭 해야 되는 놀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로찾기라든지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아이가 시각적으로 딱 보고요. 자, 퍼즐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에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서 퍼즐 조각이 여기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그 파란색을 보고 하늘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파란색인지 바다에 있는 파란색인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그래서 이때 퍼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로찾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 지각 능력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한글떼기도 하고, 수학은 수학도 하고, 다리 발달은 다리 발달대로 하고, 손 발달은 손 발달대로 하고, 퍼즐도 하고, 미로찾기도 하고, 훈육도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여러 가지를 다 자극을 시켜줘서 이 시기 때 발달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발달 검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발달 검사에 나오는 300문항을 찬찬히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시기 때 이걸 검사를 할까? 왜 이 시기 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할까?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영역에 내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신경을 쓰면서 조금씩 발달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엄마가 뭐 26개월인데 한글떼기 하시면서 성극기 하고 풀까 하고 대근육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 몇 가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체크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36가지. 매일 하루에 양말도 혼자 신어보고, 신발장에 신발도 넣어보고, 휴지통에다가 쓰레기도 버려보고, 단추도 혼자서 끼워보고, 숟가락으로 밥도 먹어보고, 끼우는 교구 퍼즐도 해보고, 성극기도 해보고, 그죠? 먹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아이랑 어떻게 하고 놀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36가지를 한 개씩 하고 체크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정말 다도 못해요. 반 정도나 하고 나면은 하루가 끝난대요. 그래도 반 정도라도 했잖아요. 그죠? 반밖에 못했어요가 아니라 반이라도 했잖아요. 그 시간이 하루 모이고 또 하루 모이고 또 하루 모이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면 어떤 아이는 그냥 놀이터에서 마구 그냥 놀고만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엄마랑 함께 그 36가지를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시간을, 그죠? 똑같은 시간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그냥 시간을 씁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똑같은 아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라이브에 들어오시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또 또 카톡 상담도 이렇게 와서 서로 질문도 하고 하면서 정말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젊은 엄마들이 너무 기특하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개월 남자아기 안 돼 하지마 다른 거 하자 혹은 친구한테 장난감 빼앗기는 등 부정적인 뉘앙스 느껴지면 바로 자기 머리를 때려요. 한 달째예요. 대처 방법 알려주기. 자, 언어화하기, 무시하기 다 해봤는데 교정이 계속 안 되어요.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언어화는 안 돼요. 17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말로 하자라고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한 달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같이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머리를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반사적으로 스위치가 탁 켰다는 생각으로 탁 때림과 동시에 탁 나가세요. 한 달째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극단적으로 해줘야 돼요. 집에서 엄마가 무시한다. 그 무시가 어떤 무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딱 피하세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사라지는구나,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아이가 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때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엄마 너 봐, 너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있어 라고 엄마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눈 뜨고 관심을 가진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심하게 엄마 얼굴에 눈물이 나게끔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방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무시하는 게. 47개월 남자아이 책은 정말 좋아하고 어휘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은데 소근육이 약해서 색칠이나 글쓰기를 못 따라와요. 산만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랑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앉아서 선을 긋는다든지 앉아서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이거는 아이가 어떻게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근육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애들은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 툭 만지고 저기 있는 거 툭 만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책은 정말 좋아하고 어휘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은데 하면 뭐야?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를 되게 빨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재미없으면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어휘력이 좋고 기억력이 좋다는 건 이 아이가 조금 영리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리하기 때문에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도 빨리 파악해요. 그래서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손발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다리 발달은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가요. 그래서 다리 발달은 대부분 다 잘 돼 있어요. 왜?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데 없나? 더 재밌는 게 없나? 이렇게 다니는데 소근육 발달은 색칠 공부하고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리고 이거는 혼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재미를 못 붙여요. 그래서 아이가 소근육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블록 쌓기를 한다든지 앉아서 뭔가를 봐야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보면 겉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진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은 약해져요. 그래서 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건 선긋기가 중요하고요. 그림을 가지처럼 그린다. 길쭉한 동그라미, 오이처럼 길쭉한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크다, 작다, 길쭉하다. 그죠? 뾰족뾰족 튀어나왔다. 이런 건 관찰력이거든요. 그래서 관찰력을 조금 더 키워주면 훨씬 더 좋아지고 소근육 발달이 나이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철봉 매달리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철봉 매달리면서 손의 힘을 조금 많이 쓰도록 해줘요. 그래서 손의 힘이 약하면 크레파스 연필을 잘 안 잡아요. 조금만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레파스처럼 두꺼운 거를 아이들이 잡고 그 다음에 색연필, 그 다음에 사인펜, 그 다음에 연필을 잡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바로 연필로 주면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 연필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개월 되는 남자입니다. 34개월쯤 낮 기저귀는 뗐는데 아직 밤에 기저귀를 합니다. 아침에 기저귀도 빵빵하고 딱히 기저귀 거부도 없습니다. 소변 실수를 하더라도 밤에 팬티를 입혀서 재우는 게 밤 기저귀 떼기가 쉬울까요? 밤에 기저귀를 하는 거는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낮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됩니다. 근데 밤에는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팬티를 입혀도 계속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잠을 잘 때 나는 쉬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쉬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머릿속에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밤 기저귀를 하는 거를 밤에 쉬를 하는 게 나한테 특별하게
나쁜 점이 없어. 밤에 쉬를 해도 내가 별로 손해 보는 게 없어. 아니면 내가 쉬를 안 하면 내가 이득 보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가 밤에 실수 안 하면 내가 이런 거를 줄 거야. 너가 밤에 실수 안 하면 우리가 여기를 놀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가 밤에 실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 의식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근육 발달이 덜 돼 있어서 내가 다리 힘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허벅지, 대근육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의식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 발달, 특히나 대근육 발달이 조금 생각, 의식이 있을 때는 그걸 좀 조절하지만 내가 대근육 발달이 약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는 그게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개월 여자아기 놀이터에서 계속 앉으라고 해요. 잠깐 놀거리 보고 나서 또 앉으라고 해요. 내려놓으면 악을 쓰고 안으라고 하는 거군요. 18개월 여자아이 놀이터에서 계속 안으라고 해요. 잠깐 놀거리 보고 나서 또 안으라고 해요. 내려놓으면 악을 쓰고 울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18개월 된 아이가 안으라고 하는 건 높은 데서 내려다 봅니다. 여기 안전한가? 여기 내가 놀아도 되는가?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으니까 안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집에 가자 그러죠. 엄마 손잡고 집에 다 가자 그러죠. 근데 관심은 있으니까 안아서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쟤들은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저게 미끄럼틀 재밌겠다. 나도 나중에 커서 타봐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애착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취하게끔 있으면서 관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너무나 정상 발달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대근육이 떨어져서 걷는 힘이 약해서 바깥이 위험해. 그래서 나는 혼자서 못 걷어. 아니,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걷는 게 싫어.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잘 걷지만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난 걷는 게 싫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손발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겨서 관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리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자기 손발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리 발달 자꾸 안아달라 하다 보니까 다리 발달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걷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17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자꾸 꼬집거나 때리는 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꼬집을 때 제가 모르고 악 소리 낸 걸 따라하면서 웃으면서 해요. 어떻게 고쳐야 하죠? 남들도 꼬집을까봐 걱정이에요. 처음에 이미 꼬집었는데 엄마가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그래서 꼬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팔에다가 꼬집는 아이가 있어요. 그 팔을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꼬집는 거가 소근육 발달, 엄지식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꼬집어요. 그러면 엄마가 꼬집을 때 이제 소리를 악 하고 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꼬집으면 살못이 아이 손을 빼서요. 그 느낌과 비슷한 거를 쥐어줘야 돼요. 이거 꼬집어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설명도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이렇게 꼬집으면 그냥 아기 뭐 17개월짜리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이렇게 잡아내리고 이거 꼬집는 거야 라고 해서 다른 걸 주시면 아이가 몇 번을 그렇게 거절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리치신 거가 아이에게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치시려면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잡아 당기시고 꼬집을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리수면 중인 39개월 여자입니다. 잘 때 애착 이불이랑 같이 자는데 낮에 활동할 때도 애착 이불을 같이 들고 있다는 건가요? 네. 뭐 39개월 정도 되어서 혼자서 독립해서 그 수면 교육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고요. 37개월부터는 제가 혼자 자게끔 해달라고 하고요. 혼자 자기 때문에 애착 이불이나 뭔가 내가 애착되는 거 엄마 대신에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잠잘 때만 하지 않고 유치원에 가져간다 그러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이걸 왜 갖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만 갖고 노는 거야. 여기서 집에만 갖고 있는 거야. 유치원에는 갖고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줘도 되는 나이예요. 그 나이가. 39개월이나 됐으면 그렇게 말해줘도 괜찮은 나이니까 유치원에 들고 가는 거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31개월 여자입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에요. 집에서는 깨방정에 말도 많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답도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을 좋아하긴 해요. 인사도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러는데 꼭 헤어지자고 하면 인사 안 했다고 아쉬워해요. 인사하는 걸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게 31개월 정도 되는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이 아이가 사람들하고 대답하면 말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질문해서 대답하고 질문해서 대답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를 내가 듣고 행동을 하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고 있는 육아에서 아이가 하는 대로 엄마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마가 하는 말을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리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게 같이 돼요. 근데 아이라는 들어요. 들리거든요. 근데 행동하는지는 몰라요. 그건 뭐냐면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도 플래시카드 같은 거 들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야? 그냥 뜬금없이 물으세요. 그럼 애가 왜 아는 거 왜 묻냐는 듯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물었으면 대답하는 거지 알아서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있는데 부끄러울 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엄마가 시키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이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는 엄마 말을 잘 안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를 리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훈육을 정확하게 해서 아무 때나 물어요. 이게 뭐야? 숟가락. 아무 때나 뜬금없이. 이건 뭐야? 눈. 이건 뭐야? 코.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에게 물을 수 있죠. 엄마 이건 뭐야? 귀! 이건 뭐야? 코! 엄마도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엄마랑 잘 돼 있어야 밖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개월 여자입니다. 아기가 울면서 떼를 엄청 써요.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봤는데 40분도 넘게 악을 쓰며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좀 부탁드려요. 21개월은 훈육할 때가 아니에요. 진정하라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엄마들이 요즘에 TV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 떼쓰면 가만히 있고 울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감정 조절하는 힘이 없어요. 진짜 열받아서 깍깍깍깍 대서 숨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개월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때까지는 차라리 엄마가 훈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한테 규칙을 가르친다는 정도여야지 본격적인 훈육을 하란 말 안 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기다려요 40분 동안. 그럼 아이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뭔가 대응을 안 해줘. 그럼 이 아이는 애착이 잘 안 됩니다. 애착이 깨질 수 있죠. 내가 힘드니까 울잖아요. 힘드니까 떼쓰잖아요. 내 감정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아무것도 안 받아줘요? 가만히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21개월이면 엄마 아직 3개월 더 기다리세요. 지금 얼레고 달래고 왜? 뭐가 필요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떼쓰고 울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시기예요. 24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떼쓰고 울면 그때 훈육하면서 그때 모른 척하고 다 울고 와 라고 하는 거지 21개월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왜 나한테 떼를 쓰는 건지 얘가 무엇을 요청하는 건지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 곁에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24개월 아기인데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웬만한 인과관계도 말로 다 하고요. 근데 요즘 어디서 들은 건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면 말 걸지 마 하는데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친구처럼 놀아줘요. 지금 이 아이가 말 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친구처럼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울잖아요. 많이 울어요. 그러면 아이가 우는데 지금 아까 전에는 21개월이었고요. 지금 24개월이에요.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 아이가 많이 울어요. 그런데 우는데 옆에 대해서 왜 울어? 뭐가 필요해? 말을 잘하니까 막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가요. 말을 하면서 왜 울어 하는 그거가 더 얄미워서 막 더 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친구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친구처럼 훈육을 어떻게 해? 야, 울 때는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울면 들고 방에다 갖다 놔요. 다 울고 나랑 놀자.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다 울고 나와. 알았지? 다 울고 나와. 응원하듯이. 방에 들어가서 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장소를 알려준다는 느낌이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지금 얘가 말 걸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해보세요 한번.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 당황할걸? 말 잘한다면서요. 나는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너랑 안 놀 거야. 말하세요. 되려 친구처럼 그렇게 놀면서 핑퐁이 돼줘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얘 말 걸지 마 했잖아요. 난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엥 하고 울걸요. 내일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울 때는 시끄러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하고, 방금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말 걸지 마 했는데 나 너랑 안 놀아 그랬더니 애가 엥 울죠?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울 때는 시끄러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빨리 다 울고 나와 나랑 놀자. 빨리 다 울고 나와 나랑 놀자 하고 들고 방에다 넣어줘요. 24개월이 그 애매모호한 친구같이 지내야 되는데 친구가 훈육을 한다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상담실에 한번 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상담하고 라이브로 설명하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엄마가 아이를 잘 알 것 같죠? 아이를 잘 모르세요. 제가 아이를 더 잘 알아요. 엄마, 제가 제 아이를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엄마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기 식으로 그 아이를 평가해요. 그래서 되려 데리고 와서 제가 아이를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엄마에게 설명하기가 좋고,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상담실에 신청하셔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개월 남자입니다. 최근에 주말 부부가 시작돼서 이사도 하고 어린이집도 바뀌고 아빠를 자주 못 보는데요. 갑자기 아기한테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밤에 잠도 푹 못 자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잠깐 말도 없이 사라지면 엄청 불안해해요. 아기한테 어떻게 해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까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공존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말 부부가 된 거는 좋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새로운 곳에 갔잖아요. 만약에 이사도 했잖아요. 집도 바뀌고 어린이집도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늘 있던 아빠도 없어요. 이 아이가 힘들 거라고 엄마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을 왜 보내야 될까요? 엄마가 또 일해서? 지금 이 아이가 불안한 거는 너무 원인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아이는 너무 당연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사를 안 하고 어린이집도 안 바꾸고 아빠도 안 사라지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지금 안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 이 집을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엄마랑 둘이 함께 있어줘야 돼요. 애착이 되어 있는 단 한 사람을 어린이집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사를 가도 괜찮아요. 아빠가 주말 본부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애착이 되어 있는 그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이를 어린이집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직장을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엄마가 주 양육자가 옆에 있고 어린이집은 당분간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음, 8개월 아기인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잡아서 뜯어요. 하지 말라고 말하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안 고쳐져요. 맞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뭘 한다든지 아니라 그런 감정은 내가 잡는다든지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아이가 우는 것도 안 가르쳐줘도 하고요. 때리는 것도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딪히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잡게 되었나 보죠. 근데 이렇게 있는 건 본인의 신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못하게 하면 그 신체를 막 뜯어요. 그리고 그거를 더 세게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신체를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인형 같은 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행동을 해서 손목을 잡아서 뜯는다면 엄마가 손을 살못이 해서 인형 같은 걸 줘서 이걸 뜯으라는 듯이, 뜯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뜯어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갖다 대어줘야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대신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못이 손목을 내려놓고 인형을 주죠. 당연히 인형을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손목에 안 하고 인형을 만지지 않아요. 던지면 또 갖고 오셔서 또 만지게 하고 또 던지면 또 갖고 와서 만지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다른 인형을 주기 때문에 자기 손목을 잡을 시간이 덜하고 신경을 딴 데 썼기 때문에 그 행동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반복을 많이 하면 인형을 잡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잘 안 됩니다. 8개월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연령대를 좀 보겠습니다. 43개월 여자입니다. 분리수면을 했었는데 올해 3월에 유치원 입학해서부터 혼자 자는 게 무섭다면서 엄마랑 같이 자려고 합니다. 37개월 정도부터 이제 분리수면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43개월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 하던 것도 갑자기 입학하면서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을 열어놓을게. 무서우면 엄마 곁으로 와. 그래서 엄마 옆에서 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가 모든 거를 다 어느 순간 되면 모든 걸 다 무섭다는 걸로 다 해결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다른 대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모든 영역에 다 갖다 붙여서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을 잘 때까지 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잠이 들면 엄마는 내 방에 갈 거야. 자고 있어. 너가 잠이 들면 엄마는 엄마 방에 갈 거야. 근데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없어서 무서우면 엄마 곁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아이가 눈을 떠서 새벽에 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내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 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너가 잠을 잘 때까지 옆에 있을 거야. 너가 잠을 자면 엄마는 엄마 방에 갈 거야.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너가 무서우면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엄마 방 옆에 와서 잠을 자라는 것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 때 아이들은 무섭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잠에 꿈을 꾸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데서 가서 친구랑 다퉜을 때라든지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드등 같은 걸 켜서 너무 캄캄하지 않도록 해서 거실,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이동해서 엄마 방에 가더라도 그 거실에 불빛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소 때 눈을 감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 자, 눈 감아볼까? 우리 열 헤아리고 눈 뜨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눈 뜨세요. 탁 뜨는 거.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평소 때 낮에는 막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밤에 잘 때 눈을 감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눈 감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리수면이 많네요. 3살까지 가정보육이 애착 형성에 진짜 좋을까요?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다 보내다 보니 저희 애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잘 모르는 초보 엄마가 가정보육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요. 36개월까지는 엄마랑 빈둥빈둥 놀고요. 놀이터에 한번 갔다가 슈퍼 한번 갔다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 2개 사고 참외 하나 사고 그죠? 토마토 2개 사고 그렇게 집에 와서 그 하루를 그냥 무료하게 보내더라도 가정보육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유치원을 계속 가야 되고요. 학교를 계속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또 성인이 되면 대학교도 가야죠.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엄마랑 함께 정말 애착을 잘 만들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죠. 25개월에서 36개월 손잡고요. 그냥 놀이터를 다녀요. 저 친구는 저기 왜 앉아 있어? 저렇게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주워줄까? 목이 마르다. 우리 물 좀 먹어볼까? 물 꿀꺽꿀꺽꿀꺽 맛있지? 나는 꿀꺽꿀꺽 나도 먹어볼 거야. 너도 먹어봐. 아무렇지 않은 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앉혀놓고 뭔가를 막 가리키고 뭔가 배우는 것 같잖아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배우지 않아요. 그곳에도 그냥 선생님이 모이세요 해도 돌아다니는 애가 반이에요. 36개월 전의 아이들이 모이세요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모이겠어요? 한 놈 잡아놓으면 저놈 도망가고 한 놈 잡아놓으면 저놈 도망가죠.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게 한다? 정말 몇 명의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들려줄 수 있겠지만 배울 수가 있으면 애들이 다 각자예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움직인다? 유치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36개월이 지나서 37개월에 유치원에 가면 이제 단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리더를 할 정도의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질서교육, 그런 교육들을 배우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아이가 물 먹으면 물통을 따서 주고 이런 거를 케어하는 느낌이 더 많은 거지. 유치원 가잖아요. 물 먹자 하고 줄 세워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그때는 진짜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좋고요. 저는 엄마가 특별히 뭐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뭐 구태여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까? 그냥
정말 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랑 있으니까 아이가 바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엄마랑 같이 있다고 바보 되지 않아요. 그냥 정서적인 안정이 훨씬 더 좋고 엄마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화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가 훨씬 더 어떤 방문 스님이 불러서 한 것보다도 어떤 누군가가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최고로 좋고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고 엄마를 모방해요. 나랑 애착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모방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신발을 막 신어보고 싶어하고 엄마가 백이 있으면 자기가 막 그걸 해보고 싶어하고 엄마 옷을 막 손을 넣어서 입어보고 싶어하는 둘만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뒤처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되려 그렇게 처음에 늦는 것 같지만 애착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점핑해서 더 좋아져요. 훨씬 더 빨리 성장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21개월 남자입니다. 아직 말은 할 줄 모르는데 물건을 가리키거나 다른 곳에 가리킬 때 소리를 내기만 해요. 엄마, 아빠, 이 정도는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1개월인데 그 정도로 하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 4가지가 필요해요. 말을 잘하려고 할 때는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애착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나 듣고 싶어. 이런 애착이 잘 돼 있어야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대근육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내가 호흡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호흡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씹어서 여기 근육이 발달이 돼야 돼요. 여기 근육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씹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은 여기로 이렇게 해요. 먹는 것도 있잖아요. 어금니를 쓰지 않고 앞에서 씹어 먹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귀에 꼽듯이 문장을 많이 말하면 안 돼요. 동화책을 많이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단어를 귀에 꼽듯이 반복적으로 많이 들려줘야 돼요. 사과, 딸기, 포도, 바나나, 고양이, 그죠? 이런 단어들 그냥 막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4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단어를 모르면 말을 못하겠죠. 이게 컵인지 모르면 말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컵을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플래시카드를 던져놓고 컵 가지고 와, 컵 가지고 와, 컵 가지고 와 그러면 컵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단어를 많이 듣고 단어를 알고 있는지 내가 씹는 힘이 좋아서 여기에 근육이 어금니 근육이 발달이 되어서 내가 구강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 발달을 해서 호흡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 폐활량이 잘 안 돼 있으면 부는 거 있잖아요. 풍선 불기처럼 촛불 끄기처럼 이 폐활량을 할 수 있도록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엄마를 사랑해야 돼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너랑 더 대화를 하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되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4가지 중에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찾으셔서 도와주시면 금방 말하게 될 거니까 해보세요. 벌써 10시 30분이 지났군요. 몇 개 안 했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쵸? 조금 큰 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6살 남자입니다. 모방 행동이 아직까지 지나친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 한다거나 누나 행동을 따라 합니다. 어릴 때 그러려니 했는데 6살이 됐는데도 자기 의견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주변 사람을 따라 해요. 예를 들면 여러 명 모여 키즈카페 가서 음료를 시킬 때 다른 아이들은 원하는 걸 고르는데 저희 애는 딸기 맛을 골랐더라고. 또 옆에 친구가 포도라고 하면 나도 포도 하면서 바꿉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그죠? 내가 내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포도를 먹을까 사과를 먹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갈까 말까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 의자에 앉을까 여기 앉을까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안 쓰려고 하는 애들은 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는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 엄마 이거 해? 엄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아이가 했을 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면 얘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왜 선택을 안 할까요? 왜 자기 머리를 안 쓰려고 할까요? 정확하죠. 자기 머리를 이미 딴 데 다 썼어요.
어디에? 영상물 보는데. 영상물 보는데 이미 벌써 머리를 다 쓰고 나면은요, 이해하려고, 영상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쓰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머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요, 따라 하고요, 말도 따라 하는 애들 많아요. 왜 똑같은 말을 따라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물을 보고 있다면 영상물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영상물 안 보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선택하게 해야 돼요. 질문할 때도요, 밥 조금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컵을 쓸 때도 이 흰색 컵 쓸 거야? 검정색 컵 쓸 거야? 칫솔도 빨간 칫솔 할 거야? 노란 칫솔 할 거야? 뭐든지 선택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키즈 카페 가도 이 의자에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야? 그 아이에게 자꾸 선택을 처음엔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2가지 선택을 해서 합니다. 2가지 선택이 반복되어서 잘 하잖아요. 그럼 3가지를 해서 선택하게 합니다. 그 다음 4가지를 해서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물을 많이 본 아이들은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을 안 봤는데도 우리 아이가 그래요 라고 할 때는 지시를 많이 했을 때, 이거 해, 이거 먹어, 여기 앉아, 이렇게 자꾸 지시를 많이 하면 그거를 아이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머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택하실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부터 할까 하는데요. 지금 한글 플래시카드 무료 나눔 100세트를 무료 나눔을 할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또 무료 나눔을 했었습니다. 7월 달에 했었는데 한참 만에 준비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무료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글 플래시카드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탑하세요. 스탑해서 금요일 날 이벤트에 참가하셔서 그때 선물로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만나요.